그 오늘 할 거는 삼각함수 마지막 파트인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인데요. 저기요, 태준 안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자, 첫 번째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할 건데 우리는 삼각형의 6요소부터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삼각형에는 6가지의 요소가 있다라고 해서 삼각형의 6요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삼각형을 대강 그려보면요. 꼭지점을 보편적으로 A라고 하죠. 뭐 각을 대문자로 표현할 때도 있고요. 마주보는 대변을 A, 마주보는 대변을 B, 마주보는 대변을 C라고 해요. 이렇게 각 3개, 변 3개. 각이 토탈 3개가 있고요. 변이요. 토탈 3개가 있어요. 얘를 삼각형의 6요소라고 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뭘 할 거냐? 삼각형에는 각이 3개가 있고 변이 3개가 있거든요.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변 2개에 각이 하나 주어지면 나머지 변과 나머지 각을 구할 수 있을까? 혹은 변 하나에 각이 2개가 주어지면 나머지 변의 길이는 구해낼 수 있을까? 즉 삼각형의 3변의 길이와 3각의 크기를 모두 다 알고 싶은데 그러려면 최소한으로 어느 조건이 주어져야 나머지 삼각형의 변의 길이, 나머지 각의 크기를 구해낼 수 있을까? 이게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인 법칙이고 하나는 코사인 법칙이 있어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들어가기 전에 각의 절대 법칙이 있어요. 첫 번째, 각의 절대 법칙. 각 A 플러스 각 B 플러스 각 C는 뭐가 된다? 180도가 된다는 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하고 전혀 상관없는 절대 법칙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변의 길이에 대한 절대 법칙, 변의 길이에 대한 절대 법칙. 짧은 2변 길이의 합. 삼각형에서 짧은 2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정삼각형 셋 다 똑같다라고 그래도 뭐 짧은 건 뭐 어차피 그 변이 될 테니까요. 짧은 2변 길이의 합이 반드시 뭐보다 커야 된다? 가장 긴 롱기스트 변의 길이보다 커야 된다. 오케이? 요거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하고 전혀 상관없는 각에 대한 절대 법칙, 변에 대한 절대 법칙이고 각 3개, 변 3개를 삼각형의 6요소로 하고 나는 3변의 길이도 다 알고 싶고 3각의 크기도 알고 싶은데 최소한 어떠한 조건이 주어져야 나머지 변의 길이, 나머지 각의 크기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타이거?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사인 법칙이에요. 삼각형은 외접원이 존재할 수밖에 없지요. 오케이? 그래서 외접원은 그리기가 조금 힘들어서 원을 그려놓고 삼각형을 그릴게요. 이렇게 되면 외접원이 되죠. 삼각형 A, B, C가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를 각 A라고 하고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를 A라고 해보죠. 우리는 중3 때 이런 걸 공부한 적이 있어요. 현 BC 또는 호 BC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똑같다. 오케이? 그래서 얘를 살짝 바꿔볼 건데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 원의 중심을 잡고요. 요 B가 원의 중심을 지나서 지름이 되고 이렇게 왔었을 때 요 점을 A 플라임점이라고 한다 해도 현 BC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똑같으므로 요 각의 크기는 still 각 A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그렇다면 외접원의 반지름을 보편적으로 대문자 R이라고 쓰기 때문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대문자 R이라고 한다면 뭐가 성립하느냐? 각 A에 대해서 2R분의 A가 여기가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직각이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지름이니까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직각이므로 각 A에 대한 2R분의 A가 뭐가 될 것이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2R분의 A가 뭐가 될 거야? 사인이 될 거야. 그치? 아하! 2R분의 A가
사인 각 A가 되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양변의 2r을 곱하고 양변의 사인 A를 나눠주면 요 식이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사인 A가 A분의 A가 뭐가 될 거야? 2r 이렇게 될 거야. 그쵸?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원래는 여기다가 원을 하나 또 그려서 요번에는 B점으로 움직이면 돼요. 아까 전에 A점 움직였잖아요. 그쵸? 또 원 하나 더 그려서 C점으로 움직여도 돼요. 다 하는 게 귀찮음으로. 아마도 B점을 움직이면 사인 B분의 B가 뭐가 될 거야? 2r 이렇게 될 거야. 그쵸? 또 하기가 귀찮으니까 사인 C분의 C가 뭐가 될 거야? 2r 이렇게 될 거야. 그쵸?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좀 받을게요. 질문? 저기까지 써도 되는 거야. 질문. 됐어요? 그럼 우리는 요 식을 일렬로 나열하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2r 똑같으니까 사인 각 A분의 A는 사인 각 B분의 B가 될 것이고요. 사인 각 C분의 C가 될 것이고 얘가 2r 이렇게 될 거예요. 오케이? 얘가 공포의 사인 법칙입니다. 옛날에 라떼는 야 사인 법칙은 시험에 잘 안 나와 이랬어요. 그런데 요새 수능은 다 사인 법칙이에요. 너희 때는 또 바뀔지 몰라요. 오케이? 지금 사인 법칙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걸 이제 얘가 사인 법칙인데 항상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 산술기하 평균이든 사인 법칙이든 코사인 법칙이든 학생들이 수학을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 막내야, 네가 그 경우의 수가 안 풀리는 이유가 뭘까? 그 문제에 도대체 어떤 식을 써야 될지를 잘 모르겠지, 그치? 수학이 어려운 이유는 저도 어려워요. 나도 어려워 얘들아. 수학이 어려운 이유는 이 사인 법칙을 언제 쓰는지를 정확하게 잘 몰라서 항상 어려운 거야. 그럼 이 사인 법칙을 도대체 언제 쓸까? 첫 번째, 대문자 R을 뭐라 그랬지? 외접원의 반지름이라 그랬잖아요. 그쵸? 외접원 반지름 R이 주어질 때는 사인 법칙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 얘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어떤 한 개의 값을 알면 나머지 세 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를 알고 B를 알고 각 A를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럼 쟤를 여기서 이렇게 다시 한번 써보자. 각 A, 각 B, 각 C가 있는데 여기가 A, B, C예요. 그러면 선분 A 길이, 선분 B의 길이를 안 돼요. 선분 A, B 길이를 알고 선분 B의 길이를 알고 각 A를 안 돼요. 얘를 안 돼요. 오케이? 그러면 뭐를 알 수 있겠어요? 각 B를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각 B를 알기 위해서 두 변과 한 각인데 두 변은 A, B인데 중간에 있는 각이 아니라 다른 각이지. 그렇지? 그래서 사인 법칙은 두 변과 끼인 각, 두 변의 끼인 각은 요 각이거든요. 끼인 각이 아닌 한 개의 각을 할 때는 사인 법칙이에요. 그 다음 이번에는 요 똑같은 식에서 얘 동글뱅이 좀 잠깐 지우기에 만약에 얘를 알고 얘를 알면 각 A를 알겠죠. 그쵸? 그럼 각 A를 알아요? 각 A가 이거예요. 각 B를 알아요. 이걸 알아요. 그리고 변 B를 알아요. 그쵸? 그럼 나머지 한 개의 변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삼각형에서 두 개의 각을 알면 나머지 각도 알죠? 왜? 180도잖아요. 두 각과 한 개의 변의 길이를 알 때는 사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또 뭐라고 쓰느냐? 두 각과, 근데 두 각을 알면 나머지 한 각도 아는 거예요. 그쵸? 한 변. 얘 세 개를 할 때 사인 법칙이에요. 그러나
나는 사인 법칙을 언제 쓰는지 외우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외워요. 왼쪽에 반지름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그럼 쌤은 사인 법칙을 안 외우고 언제 사인 법칙을 쓰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저는 확실하게 코사인 법칙 쓸 때를 알아요. 그거는 확실해요. 저는 코사인 법칙을 언제 쓰는지 굉장히 잘 알아요. 코사인 법칙이 안 되면 나머지는 다 사인 법칙이라고 생각해버려요. 그런데 최근 트렌드는 또 뭐냐? 최근 고3 트렌드는 분명히 사인 법칙인데 교묘하게 코사인 법칙으로 푸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 문제가 트렌드예요. 나온 지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주 그냥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일단 그건 천천히 보기로 하고 사인 법칙이 이렇게 되는 걸 알아야 되고 요거는 아세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무조건 사인 법칙이에요. 그러나 요 두 개가 헷갈릴 수 있어요. 에이씨.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코사인 법칙을 퍼펙트하게 외우시면 돼요. 왜? 공대 가면 다 코사인 법칙이에요. 전 기계공학과를 나왔는데 기계공학과에는 위대한 공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피타고라스 정이고요. 하나는 코사인 법칙이에요. 정말 위대합니다. 코사인 법칙을 너무 많이 써갖고요. 코사인 법칙을 언제 쓰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에이씨 코사인은 안 풀리네. 사인이겠지 뭐. 그냥 저는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푸셔도 충분해요. 그 교묘하게 양아치처럼 사인 법칙인데 코사인으로 바꿔 푸는 문제도 있어요. 이렇게 쭉 보시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아직 사인 법칙이 덜 끝났습니다. 원래는 여기다 좀 쓰면 되는데 여기까지만 써야 되는데 유튜브에다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올려놓을게요. 심심할 때 보세요. 됐어요? 자, 사인 법칙을 조금 더 이어가 보죠. 얘도 대강 보니까 여기가. 자, 사인 법칙을 조금 더 이제 공식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 있는 요 공식을 뭐 여기를 보셔도 되고 이걸 보셔도 되는데 양변에 사인 A를 곱하면 A는 2R 곱하기 사인 A죠. 그쵸? 그거를 여기다가 써볼게요. A는 2R 곱하기 사인 A. 같은 원리로 하면 B는 2R 곱하기 사인 뭐가 될 거예요? B. C는 2R 곱하기 사인 C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1번 공식 A 대 B 대 C는 2R 사인 A 대 ER 사인 B 대 ER 사인 C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왜냐면 얘 이렇게 세 개가 그대로 있으니까요. 그쵸? 비례식은 일정한 수를 곱해도 되고 나눠도 되니까 ER 최종적으로 약분된다 그러면 최종 공식 A 대 B 대 C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 이렇게 된다 이거죠. 오케이? 이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외워. 두 번째 공식 넓이.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는 넓이 공식, 사인 법칙 3개 다 못 외워. 한 개만 알아요. 그리고 난 안 외워요. 귀찮아. 세상 이것만큼 귀찮은 게 없어. 그래서 나는 외우지 않아. 너희들도 구태연하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이걸 못 외운다고 징징대지 않아요. 왜? 다른 방법으로도 풀 수 있는 건 얼마든지 있어요. 구태연하게 이런 그래서 오죽하면 이게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같은데 기말고사 보는 애들한테도 외우기 싫으면 외우지 말라 그래요. 단 어떻게 푸는지는 알아야 돼요. 이렇게 시작해 볼게요.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가 A, B, C가 있고요. 요 각을 B각이라고 한다면 여기 선분 길이가 A고 여기 선분 길이가 C이기 때문에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A, B 사인 낀 각 이런 넓이 공식이 있었어요. 그렇죠? 2분의 1 C A 사인 낀 각이 삼각형의 넓이에요. 2분의 1 C 곱하기 A 곱하기 사인 낀 각이 삼각형의 넓이에요. 오케이? 나는 지구상에 넓이하는 게 이거 한 개밖에 없어요.
원래 여기 C sin A가 높이가 되기 때문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넓이 공식은 이거 한 개예요. 그런데 여기 sin B, 여기 C하고 A 여기 있죠? C하고 A 요걸 갖고 그래요. 그래서 억지로 공식을 만들어요. 쓰기는 핫핑크지만 중요도는 완전히 떨어집니다. 왜? 나는 안 해보거든. 넓이가 2분의 1에 CA 대신에 저 갖고 올게요. 왼쪽에 있는 거 C 대신에 2R sin C, A 대신에 2R sin A 곱하기 sin B. 오케이? 뭐 이 약분시키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2배의 R 제곱에 sin A 곱하기 sin B 곱하기 sin C라고 하지만 쌤조차도 이 넓이를 외우지 이 공식을 못 외웁니다. 앞으로 죽을 때까지 외울 생각이 없어요. 오케이? 왜? 이걸 안 외워도 문제 푸는 데는 하나도 지장이 없어요. 쌤, 근데 왜 가르쳐줘요? 아이 씨발 그냥 책에 있어. 오케이? 의미는 그게 없다. 그 다음 3번인데요. 여기 CA 대신에 바꿨잖아요. 이번에는 sin B를 바꿔볼게요. 그러면 sin B를 여기서 바꾸면 sin B 자체가 2R분의 뭐가 될 거예요? B 이렇게 되겠죠? 2R분의 B를 여기다 대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넓이가 4R분의 ABC 이렇게 되는 넓이도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이 두 공식의 중요성을 거의 제로로 봅니다. 그냥 닥치고 이거나 잘 외우고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런데 저 1번 공식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A 대 B 대 C는 선분 길이의 B는 sin A 대 sin B 대 sin C지 저거를 각 A 대 각 B 대 각 C라고 쓰면 다 B질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 공식은 외워두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공식을 얘 하나 외우고 얘 하나 외우면 되지 이런 것들. 근데 얘는 뭐 고등학교 내내 나오는 중학교 때도 나오는 거니까요. 오케이? 너는 10월 9일까지 진도 나갈 거야. 그 다음 3학년 2학기 건 저건 던져줄게요. 기출은 알아서 정리하시고 너도 마찬가지야. 그거를 습관화시켜. 내가 강의를 못해서가 아니야. 얘는 그랬어. 외심 내심을 모르겠다고 강의해달라 그랬거든. 그래서 강의해줬어. 복사해서. 그런 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 그래도 스스로 뚫어. 이 말이 뭔 말인지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안다. 질문. 됐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공포의 코사인 법칙입니다. 공대책이 피타고라스 정리와 코사인 법칙으로 이루어졌다고 농담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다 코사인 법칙이에요. 전부 다 코사인 법칙이에요. 싹 다 코사인 법칙이에요. 오케이? 그럼 코사인 법칙을 한번 해볼게요. 삼각형 A, B, C가 있고요.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A, B, C라고 이렇게 두죠. 오케이? 그래서 천천히 갈 테니까 잘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오케이? A점에서 밑변의 수선을 이렇게 내려요. 만나는 점을 B점이라고 하고 요거를 각 B라고 이야기를 해보죠. 오케이? 그럼 이제 내가 뭘 할 거냐면 선분 길이를 삼각함수로 바꿔보려고 해요. 한번 제가 천천히 해볼게요. 야, 씨발 당연한 거 아니야? 난 중3 때 강의할 때도 이거를 그렇게 강의하지 않아요. 학생들이 헷갈려 하시죠. 잘 보세요. BD의 길이랑 C는 코사인이죠. 그쵸? C분의 BD의 길이가 코사인 B예요. 그쵸? 그래서 BD의 길이는 C 곱하기 코사인 B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노란색으로 써서 더 잘 보일까요? C 코사인 B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마찬가지 원리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면 C하고 AD는 C분의 AD는 얘들아 C분의 AD는 뭐가 되겠어? C분의 AD 봐봐. 그렇지. 사인 뭐가 될 거야?
B가 되는 거 이해되냐? AB는 C 곱하기 사인 B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C 곱하기 사인 B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체킹해 볼까요? 전체 거리 A에서 얘를 뺀 거잖아요. 그쵸? 전체 거리 A에서. A에서 뺄 거예요. 빼기 C 곱하기 코사인 B요. 됐습니까? 그러면 요 별표 친 사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될 겁니다. 그치?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B변의 제곱 B제곱은 밑변 A-C의 제곱 A-C 코사인 B의 전체 제곱 플러스 요거 제곱. 그럼 이건 제곱 바로 해볼게요. C제곱에 사인 제곱 B 이렇게 될까요? 그쵸? 그럼 나머지 것 좀 예쁘게 정리해볼게요. 예, 전개하면 되겠죠? 앞에 거 제곱 A제곱, 뒤에 거 제곱 C제곱 코사인 제곱 B 마이너스 2배의 AC 코사인 B 플러스 C제곱 사인 제곱 B. 어머나, C제곱 사인 제곱 B, C 코사인 제곱 B가 묶여요. 뭘로 묶일까요? C제곱으로 묶이죠? 그러면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B가 얼마예요? 1. 그렇지, 1이야. 그러면 A제곱 플러스 C제곱으로 다이렉트로 써도 되겠죠? 마이너스 2배의 A 곱하기 C의 코사인 B가 뭐가 될 것이냐? B의 제곱이 될 거야. 오케이? 걸? 자, 이 패턴이 보여요? 선분 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배의 AC 코사인 각도는 B예요. 오케이? 같은 원리로 해보면 A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A제곱은 불러봐.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2배의 BC의 BC 코사인 A 이렇게 될 거야. 이해되니? C제곱은 어떻게 되니? A제곱 그리고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BAB의 코사인 코사인 C가 되겠다. 오케이? 그럼 얘를 다시 삼각형을 그려서 또 살펴보자. 왜? 수학의 메인 핵심은 언제 쓰는지를 알아야 돼. 그런데 나도 어려워. 진짜 도형은 어려워. 언제나 어려워. 그래도 언제 쓰는지는 알아야 된다. 여기를 A라고 하고요. 여기를 B라고 하고요. 여기를 C라고 하고 요 변의 길이를 A, 요 변의 길이를 B, 요 변의 길이를 C라고 해요. A제곱으로 한번 힌트를 가져볼게요. A를 알려면 B도 알아야 되고 C도 알아야 되고 선분 BC의 각 A죠. 그쵸? 선분 B의 선분 C의 각 A예요. 그쵸? 두 변과 뭐야? 중간과 중간에 있는 각을 무슨 각이라고 한다? 끼인각. 공포입니다. 정말 공포예요. 코사인 법칙은 두 변과 끼인각이에요. 얘가 가장 위대한 이유예요. 아주 요만큼 개미 똥구멍만큼 왜 두 변과 끼인각이 그렇게 위대하고 빡세고 그런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두 변과 끼인각이 위대한 이유는 수학이라는 게, 과학이라는 게 인간의 편리성에 의해서 발명된 공식들이잖아요. 야, 저거 좀 위로 깔아. 저기 네가 서 오케이, 땡큐. 그러면 왜 두 변과 끼인각이 모든 공학책의 기본이 되냐면 우리는 인간의 편의와 뭐 산업 공학의 발전을 위해서 뭘 자꾸 만들 때 대부분 다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터널이에요. 여기 산이 있어요. 이렇게. 이 산에 터널을 뚫으려고 해요. 그러면 제발 이 산에 뭐 진흙으로 되어 있다, 화강암으로 되어 있다, 흙으로 되어 있다 그런 지질 주사 말고 그런 거 말고 그냥 터널을 뚫는 단순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미터가 되는지를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폴대를 하나 세우고 여기다 뭐 레이저 장치를 하나 세워요. 그리고 사람이 여기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로 레이저를 쏴요. 그럼 이 거리가 나와요. 여기서 여기로 레이저를 쏴요. 그럼 이 거리가 나와요. 두 레이저 사이의 각은 우리가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 길이가 나와요. 두 변호가 끼인 거예요. 모든 공학은 다 이거예요. 측정을 해서 뭘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다 두 변호가 끼인 거예요. 거의 다 99%. 그래서 저는 사인 법칙이 이거 사인 법칙 왜 저번에 반지르는 건 난 알아. 이 정도는 알고 얘네는 구태연하게 외우지 않아요. 내가 외우지 않는 걸 니들한테 닥달대면서 외우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코사인 법칙을요. 대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어마무시하게 썼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을 정확하게 언제 쓰는지는 압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머지 사인 코사인 법칙 안 되네? 몰라. 그러면 사인 법칙이에요.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 변형이 있어요. 한 놈은 덮고 한 놈은 축구피야 원래. 자, 얘를 기준으로 가보죠. a제곱 분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의 코사인 a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얘를 반대쪽으로 넘겨볼게요. 2bc 코사인 a는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러므로 코사인 a를 양변을 2bc로 나눈다면 2bc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코사인 b는 같은 원리로 치면 뭐가 될까요? 분모가 2 ac의 b제곱 얘라 아니 a제곱 a제곱 c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코사인 b도요. c도요. 2 ab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즉 요식을 살짝 바꿔놓은 거죠. 옛날에는 코사인 법칙 변형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렇게 뭐 먹들어지게 하는 것보다 잘 봐라. 얘는 BCA 세 변의 길이를 알면 각을 알지. 그치? 코사인 또 다른 거는 세 변 길이를 알 때예요. 이게 코사인 법칙이에요. 오케이? 정말 위대한 겁니다. 정말 위대해요. 니네 대학 가시면 이거를 코사인 제2법칙이라고 배우실 거예요. 저희 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오케이? 질문? 됐습니까? 여기까지예요.